적정한 선에서 내가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건가? 번 돈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 같다.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, 그죠? 이사님 많이 버시는 걸로 아는데 적정한 세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? 저도 버는 거 다 나가는 것 같아요, 느낌은. 항상 그래요. 인테리어 업자분들, 업자라고 표현했어요. 괜찮아요, 업자분들이 가끔 뭐 10% 싸게 해주겠다. 진짜 그 돈이잖아요, 그죠?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럼 제가 세무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트 급여자들 같은 경우는 연말 소득 공제를 받으면은 그 돈을 다시 회사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보통의 직장인들은 어떻게든 환급을 더 많이 받거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서류 같은 것들을 잘 챙기고 부양가족공제라든지 소득공제,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네트급여 수익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안 하죠. 병원에서 세금을 부담하니까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모럴 해저드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. 병원에서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자와 좀 싸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. 아까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퇴직금 관련된 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. 이 평균 급여 산정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크고 또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좀 격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참 관행적인 걸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게 약간 근로자들과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마찰이 있고 잡음들이 아직까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세요. 두 분 또 실무에서 또 미팅을 하다 보면 듣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내가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건가? 번 돈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 같다.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. 그죠? 적정하다? 이런 게 기준이 있고 그리고 적정하게 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적정한 세금이란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. 네. 이사님 많이 버시는 걸로 아는데 적정한 세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? 저도 버는 거 다 나가는 것 같아요. 느낌은 항상 그래요. 적정하다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주관적인 기준이 좀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. 적정한 선을 또 각 사업자마다 그걸 또 일률적으로 책정한다는 게 사실은 세법 실익상 좀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세법의 그 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거든요. 실제 번 돈에서 실제 쓴 비용을 공제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선이라는 거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는 매년 기준경비율, 단순경비율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요. 그 책자의 경우에는 각 업종마다 어떻게 소득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경비를 어떻게 쓰는지 평균을 낸 값을 발표합니다. 그리고 이제 표준 소득률이라고도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.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63.6%가 단순 경비율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1에서 63.6 뺀 36.4%가 업종 평균의 표준 소득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러면 우리 치과병원이 100을 벌었을 때 36.4 정도가 남는다라는 의미로 표준 소득률을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국세청에서 어떤 조사를 벌이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이 표준 소득률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. 다른 데보다 표준 소득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적정한 선은 어느 정도 그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면은 세무사님 표준 소득률 그거는 좀 약간 진료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, 그죠? 생각보다 굉장히 병과마다 세세하게 좀 진행이 돼 있고요. 같은 치과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베드가 있냐 없냐, 건물 자체를 자가로 쓰고 있느냐,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, 그거는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에 들어가서 기준경비율이라는 검색어로 입력을 하시면 매년 발표되는 그 율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무튼 세금은 항상 조금 이슈예요, 그죠? 네, 그래서 원장님들도 보면은 종소세 내는 기관들 중에 안부 전화 드리면은 언짢아 있으시더라고요. 목소리 자체가 계속 언짢아 계속 언짢아 있어요. 세금 내는.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면은 병의원 개업 준비를 할 때요. 초기에 이제 세금적으로 조금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. 이 부분은 체계에도 저희가 주제를 좀 세분화해가지고 적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개원 시에 병원장님들이 사실은 세금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거 인력 세팅,
그리고 인테리어 세팅 이런 것들에 사실 굉장히 초점이 관심이 다 맞춰져 있죠. 초점이 네. 맞춰져 있죠. 근데 일단 병원은 초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 비용들에 대한 증빙 관리가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. 지출을 한 이후에 그 증빙을 받지 못하면 비용 처리를 받는데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뭐 가산세도 붙고요. 그래서 그런 증빙 관리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개원 이후에는 아무래도 개업 초기다 보니까 매출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 중복 발행하는 경우도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장님들이 그걸 다 관리하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. 그래서 개원하시기 전에 비용이 지출되기 전에 좀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그런 증빙관리 놓친 부분이 있는지 매출 관련된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좀 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, 맞아요. 원장님들 증빙 자료가 진짜 곧 돈이잖아요. 그죠? 네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하시니까 물론 요새는 병의원 인테리어비가 몇 억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인테리어 업자분들, 업자라고 표현했어요. 괜찮아요. 업자분들이 가끔 증빙을 발행 안 하면 뭐 10% 싸게 해주겠다. 증빙을 안 받으면 일단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는 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꼭 증빙을 챙기는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. 뭐든지 이게 그냥 제대로 하고 제대로 증빙 자료 체크해서 또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공제 받고 이게 가장 클리어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왔어요. 와서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. 1시간 동안. 그리고 화장실을 갔어요. 근데 안 와. 근데 큰일 났는데? 근데 점심 먹고 갑자기 문자가 저 못 다니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월급 300, 연장 야간 휴일 포함. 이런 거 안 돼. 이런 거 안 돼. 너무 어렵다. 나는 모르겠다. 제가 있잖아요.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. 제가 있으니까. 네, 그렇게. 지금 되게 동안이라서 그렇지 베테랑들이세요. 나이도 뭐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좀 있고. 네.